근데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로 전달하는데, 이 전달할 때 엑스치얼 방향으로 전달하고, 이 원칙적으로는 리텐션을 위해서 예전에 하는 포너스라는 개념은 어느 부분에 프릭션을 주고 그 부분을 유지력으로, 우리 크래프트나 이런 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벌려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서비스 텐전, 골고루 표면 장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걸 잡아주고 압력을 한 방향으로 컨트롤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이 컨트롤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 임플란트가 개별로 하나가 있다 이러면 이게 아주 튼튼해야 돼요. 또 두 개가 있든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밀림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해요.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제대로 조절하고 임플란트로 적극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보고 있는 그 어태치형의 이거는 임플란트 힘을 안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안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처럼 이 임플란트를 안 보내면 어디로 보내요? 리치로 보내야죠. 누군가 고생을 해야지. 집에서 가장 일 안 하면 옆에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힘 자체를 리텐션만 유지하고 빠지는 것만 그 임플란트가 해주고 나머지 일은 리치가 하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얘기하고 이걸 나중에 다시 누르면 됐어요. 아니, 옆에 여기 교합은 우리가 이제 교합을 하면 이 교합은 힘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잘 조절하는가, 우리가 교합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총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총량이 10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어요. 그걸 좌우하는 건 주변에 근육의 양이 힘의 양하고 비례하겠죠.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은 팔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이 한 번 빵빵 펀치를 치면, 그죠? 엄청 세게 나오죠. 근데 앞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어머님은 낯센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쳐봤자 세 발이 피죠, 그죠? 근육량하고 있지만, 자, 이 총량을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하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지난번은 앞서서 원장님들하고 좀 했어요. 뒤에 사람들이 갑자기 들으면 뭐라고 그러지만, 하여간 교합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교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좌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합,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위아래 턱이 치아와 맞물림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이 이상적인 교합은 기능과 심리가 최대인 교합이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교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소로 턱의 위치 중에 치아하고 관계없는 위치를 CR, 그래서 요거는 센트릭 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교합, 치아가 만들어낸 교합은 중심교합이, 그래서 CO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CO와 CR이 일치되어지면 조화롭고 하나죠. 그런데 CR과 CO가 불일치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잘 조절되어 있을 때는 CO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교합이, 중심교합이가 하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파괴가 되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제 이 디스크리판시가 크게 되면
또는 치아가 이제 뭐 하나 둘씩 상실이 됐다. 이럴 때는 이 CRO가 일치하지 않는다. CRO가 중심위와 중심교합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가 있겠죠. 조화가 깨지니까. 이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CRO 못 찾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교합 간섭이 생겨요. 그 교합 간섭이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할 때 CR과 CO가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딱딱딱 씹는 거하고 편안하게 있어서 싹 담을 때하고 차이가 커요. 그러면 교합 조정할 때 굉장히 교합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변수들이 있죠. 이 사람이 잔존 치아들이 치주가 나쁘다든지 몇 개가 발치됐다든지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차이가 크다, 디스크리펀시가 크다 이러면 불편함을 바로 느끼겠죠. 그래서 교합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CRO를 찾아줘야 된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트위치나 풀마우스 할 때는 치아가 없고 다 전체를 수복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합을 만들기 때문에 이 CRO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CRO를 찾아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당연히 O는 없어졌잖아. 그죠? CR에 가깝게. CR이라고 하는 건 아까 중심이라고 했는데 생리적으로 편안하고 재현 가능한 위치. 그래서 그 위치가 옛날에는 막 턱을 밀어서 뒤로 당겼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있을 때 재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크게 벌리지 않고 작게 벌려서 이렇게 해주면 뒤로 좀 가면서 안정되게 재현 가능한 위치로 가요. 근데 치아가 부딪혀서 많이 벌려서 팍 세게 닫으면 그다음 딱 닫는 순간 이동해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그 닫고 나서 그 슬라이딩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풀덴처나 이런 환자들도 아까 소수치아나 이런 풀마우스를 해야 되는 환자들은 이 사람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교합과 안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코르젤 림이나 바이트 패턴이든 바이트 지그에서도 그게 슬라이딩이 보여요. 탁 와서 이게 어디가 닿고 나면 이제 여기에 그 반응 프로프리셉션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제 원래 그 중심교합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호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이 사람은 그 프리퀀시가 크고 잘못하면 CR에 가까운, 우리가 CR에 여기가 100% CR이다 이건 없어요. 그 근처를 찾는 거지. 근데 그 근처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를 가로 쪼면 간섭 없이 좀 만들자 이러는 게 센트릭 프리더민 센트릭 이런 개념이고 롱 센트릭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하악이 기능교두고 실제로 저작에 있어서 하악이 주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작 트윈 사이클에서 보면 여기 있는 팀장 부식장들 벌려서 한번 시범 오징어를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탁 떨어졌다가 하악이 한 축으로 이동해서 쭉 상하게 버컬 커습을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캐나인을 닿으면서 따라 들어오면서 딱 들어와요. 그 들어오고 나면 반대쪽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여. 딱 여기 오면 떨어져. 근데 들어와서 약간 걸리는 데가 있다. 이러면 이제 불편한 게 있죠. 그건 이제 워킹, 다른 반대쪽 워킹. 우리가 이쪽 할 때 이쪽이 떠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CO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쪽도 닿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이 떠야 돼. 그죠? 그런데 그때 반대쪽이 닿는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러면 그 레이지 포인트가 뭐야? 아까 그 레이지 포인트인가요? 레이지 포인트도 가요.
그거는 플라이드 쇼가 아니에요. 왜 되죠? 그런데 모니터가 못 봤네. 지금 슬라이드 쇼는 여기서 그냥 이거 하면 다 보여줘. 그러면 안 돼. 아까 이제 하는 운동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상하의 프로토커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반대쪽 워킹할 때 인터페런스를 만든다. 자, 여기 모두 서고 하악의 인걸이 만들고요. 여기 사면하고 요 버컬 사면이 여기에 사면하고 만든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럴 때는 특히 상하의 프로토커스를 포기하는 게 밸런싱 사이드 반대쪽에 워킹할 때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일부러 막 다 잘라버리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수복을 오래 놔두고 하악 같은 경우에 이제 발치하고 오래 놔뒀다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뭐 하잖아요. 수복을 하잖아요. 그때 상하치아가 쑥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밸런싱 인터페런스를 만든다. 그런 거예요. 자, 요거를 오늘 할 건데요. 티레먼스 폼을 해가지고 고철압에서 많이 대단한 공식, 교합학의 대단한 공식처럼 나오고 있어요. 컨디러 가이던스하고 인사이저 가이던스. 이게 변수가 5개인데 커스프 인클리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컨딜러 가이던스, 인사이저 가이던스는 상수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뭐 수동하면 인사이저 가이던스는 내 맘대로 그냥 조정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수로 보진 않아요. 근데 저거는 불변이고 이제 나머지 3개를 뭐 가지고 조절한다 하지만 거꾸로 조절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클루전 프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클루전 프렌은 물론 전학수복을 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우리가 하나 수복을 할 때 이 오클루전 프렌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굉장히 큰 상수 역할을 하는 게 컨디러 가이던스 오클루전 프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커스팔 인클리네이션이 우리가 보통 고철물을 제작할 때 주로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고 컴펜세이팅 커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원장님들은 다 알 거고 우리 실장 팀장들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다 배웠을 건데 이게 컴펜세이팅 커브는 전후 방향, 그 다음에 좌우 방향으로 2가지 커브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아치의 형태입니다. 이 동그란 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컨디러 가이던스는 상하계 벨로이드 포사라고 하는데 이 상하계 포사를 따라서 하악 바주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때 안에 이제 이 관절이 연골이 있죠. 디스크. 그다음 주변에 인대 있고 근육 와서 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경로죠. 하악이 빠져나오는 경로라. 운동하는 경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경로가 아주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게 그러니까 전후방 방향하고 측방 방향의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허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직적인 방향의 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은상쌤은 수평적인 방향의 이미 운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거죠. 얼굴형하고 보면 거의 일치해요. 근데 뭐 턱관절이 또 이상한 병변이 있거나 이런 것도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병사로가 전후방 그다음에 내 외방 이 경사로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이거를 레코드로 만들어서
그 각각의 이 바둑 용사로를 찾아서 그걸 마운팅해서 우리가 조절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합 평면을 만든다. 그죠? 그 페이스포 트랜스퍼를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바이트를 뜨고 하죠? 안 하죠? 안 하잖아. 우리 그 맨날 열심히 연습하고 했거든? 나와서 안 해. 그죠? 그럼 안 해도 되나? 아니죠.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해봐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해봐도 100% 정확하게 이 사람의 레코드 바이트를 통해서 제대로 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풀마우스를 하면 사실 세미 정도 해주면 좋죠.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한두 개 하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페이스포 트랜스퍼를 하고 레코드 바이트를 뜨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플랜처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자, 인사이저 가이던스. 아까 나온 용어를 보는 겁니다. 인사이저 가이던스는 이게 전치가 만드는 경로예요. 그래서 전치가 깊게 물리는 사람이 있고요. 얕게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젯은 앞뒤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그다음에 깊이, 수직적으로. 오버젯, 오버바이트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바이트가 깊어지고 이 오버젯이 얕으면 굉장히 경사로가 세죠. 경사로가 세잖아. 딥바이트라고 그러죠. 딥바이트.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 있고 이러면 경사로가 약하죠. 그죠? 경사로가 약하다. 자, 아까 컨다일이 움직이는 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요. 수직 방향으로. 이게 훅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인사이더 가이던스가 딥한 게 이 사람한테 어울리겠죠. 낫겠죠. 그죠? 그러면 얕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얕으면. 네? 원장님, 크게 말해주세요. 얕으면 도움이 안 되죠, 사실. 얘는 노는 거예요. 얘는 노는 거예요. 하여간 바둑가 움직일 때 얘는 사실 바둑용사로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이럽션이 되면서 맞춰진 거잖아요. 전후방으로 경사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딥하면 디스크루션이라 해서 앞쪽이 우리가 끊고 인사이징 하잖아, 앞니가. 그걸 할 때 뒤쪽은 전혀 일을 안 해요. 안 하잖아. 근데 얘가 얕으면 나올 때 뒤쪽도 점점 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깊으면 깊을수록 전치가 뒤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얕으면 같이 일할 확률이 높은 거죠. 초창기에는 처음엔 닿다가 좀 지나면 뭐하죠? 자, 하여간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계산하고 막 이런 때 막 변수를 생각해보면 조금 헷갈리고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렇다. 인사이저 가이던스가 의미하는 말은 그렇다. 딥바이트다 이러면 앞니가 튼튼할 때는 얘가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두 애들이 보호가 돼서 좋아요. 그런데 앞니가 예를 들어 페리오가 딥바이트였는데 옛날 젊었을 때 20대는 괜찮았어. 근데 40대, 50대 치주에 아주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쪽에 페리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전치가 원래가 나가겠죠. 그래서 벌어지고 문제가 되죠. 루트가 짧아지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치를 일찍 잃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페리오가 나쁘고 이 사람이 루트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다. 딥바이트야. 근데 카디라 가이던스는 그렇게 깊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치아 막 덜렁덜렁하고 부딪히고 조금만 턱 하면 여기 딱 어디 딱 부딪혔는데 앞니가 흔들려요. 이렇게 보죠. 그럼 교합 조절.
그것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오클루전 프렌이에요. 오클루전 프렌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카메라 가이던스 우리가 손 못 대요. 인사이즈 가이던스 손 댈 수 있어요. 손 댈 수 있어요. 근데 인사이즈 가이던스 앞에 전체 문제가 있을 때 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복할 때 보면 뭐 전체 문제가 아닌 이런 걸 할 때 커스프의 각도로 조절해요. 컴펜세이팅 커브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압 수복을 하지 않는 한. 아까 틸레만스 포뮬러에서 5가지 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고작 하는 게 커스프 인클리네이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교두각을 조정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 오클루전 프렌이 예를 들어서 원래 가져야 되는 오클루전 프렌에서 이 치아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교두각을 아무리 잘 조절하더라도 경로, 우리가 전체적인 운동 경로에서 얘가 툭 튀어나와있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떨어져. 마지막 클로징 할 땐 닿을지 몰라도 가는 경로에서는 얘 혼자 죽어나든지 일 안 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클루전 프렌 그 치아 하나를 수복하더라도 전체적인 오클루전 프렌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 오클루전 프렌에 대한 부분 어떤 게 그러면 이상적인 오클루전 프렌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뤘어요. 사람들이 이상적 교합 평면이 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상하골의 위치를 결정하는 이상적인 교합 평면을 찾아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수복을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 발육 과정에 그 상하골과 주변 근육과 조화되는 오클루전 프렌에 맞춰서 이게 이런 교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발치를 조기 해버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오십 같은 게 빨리 와서 해버렸다든지 또는 뭐 낙습관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발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적인 교합 평면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살다 보면 관리를 잘 못해서 치주적인 문제로 먼저 뽑고 내려왔다든지 그 수복 시기를 제때 안 했다든지 또 잘못된 교합, 잘못된 보철물이 장기간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상적인 이런 교합 평면을 저해야 합니다. 교합 평면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트라우스 2주 트라우스가 여기죠? 존전 맞나요? 트라우스 하고 여기 알라 여기 코 옆에 여기 요거 연결하면 여기 캠퍼스 라인 캠퍼스 라인 이거하고 비슷하게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오클루전 프렌이 어떤 게 이상적인가 나름 뭔가 얘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데 다 다르잖아요. 요새는 귀도 성형을 좀 한다던데 뭐 하여간 다 다른데 하지만 뭐라도 뭐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약간 통계성을 해서 이렇다 정하면 좀 편하잖아요. 원칙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바우처 우리 고철하게 내가 이제 바우처 교수는 레트로몰라 패드를 이게 후반부의 교합 평면의 기준점은 레트로몰라 패드를 기준으로 잡아라. 지금도 이게 이제 폴라우스를 하든 그다음에 이제 플랜처를 하든 이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레트로몰라 패드의 반 또는 3분의 1 이렇게
이거는 뭐 단순히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흡수가 많으면 이제 대학체의 영향이라든지 이 사람이 그 텀과 볼과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 이런 걸 봐서 덴처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절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 만든 덴처들이 낮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나가서가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잘 빠지고 교합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요. 그래서 자꾸 안전하게 낮게. 자, 그 다음에 로버트라는 분은 상하치적으로 2등분하는 거 하고 또 앞에서는 이게 프로프라인 이거 동공선인가? 동공선 맞나? 여기 앞에서는 얘하고 평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하골 무치하게 됐다고 보고 그거 2등분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프마 이거는 뭐 햄버스 라인 기준으로 하고 테스트 이거보다 비슷하다고 이상적인 앞이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거 같다가 아까 붙여보니 리치하고 좀 평행한 게 좋겠다. 이 리치하고 평행한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인터아치 스페이스를 좀 균등하게 나누는 게 좋겠다. 인터아치 스페이스. 상하가 무치하게 됐다고 봤을 때 두 개 사이 공간을 나누는 게 좋겠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것도 참고자료, 이것도 참고자료. 그러면서 아까 트라우스, 알라 트라우스 라인과 평행한 게 좋겠다. 이게 서로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악은 무치하기 빨리 됐고 상하은 무치하기 아니고 유치하기였다든지 이러면 상하은 흡수가 별로 안 되고 또 치아가 뭐 폐류가 나빠서 흡수된 자리가 이거를 아까 이 두 개 인터아치 스페이스를 이퀄리 나눈다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참고 자료라는 거지 무조건 절대적이지 않고 이 각각의 원칙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개를 나누는 선, 그리고 알라트라우스 라인과 평행한 선, 그리고 전방에서는 아까 인터투리얼 라인과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부에서 또 그러니까 이 오클루전 플랜을 결정하는 건 심미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미적인 거. 왜냐면 이 오클루전 플랜이 앞에서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앞면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봤더니 상하계의 그 전치가 인사이저리 그 TV 하계 버밀리언 보도 하순의 버밀리언 보도에 살짝 다이는 게 좋더라. 인중을 여기 입술 상순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변수가 너무 커져요. 나도 인중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많이 보인다고. 근데 인중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순에 맞춰서. 그렇지만 기준은 전방부는 상하계 오클루전 림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계 오클루전 림 전방부는 친미를 목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하고 후방부는 붙이부는 하악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하악에서 레트로몰라 그래서 오클루전 플랜을 잡을 때 레트로몰라 패드의 반 정도 하악이 오는 걸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전방부는 상하 오클루전 림이 하순의 버밀리언 모드에 살짝 다이고 그렇게 잡고 그러면 두 개 사이에 맞춰가야겠죠. 그러면서 폴리도를 또 이렇게 무슨 스마일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내려오면 이상하고요. 이게 또 들어가 버리면 조화로운 스마일 라인이 안 되죠. 폴리도하고 맞춰서 딱 봐야 돼요. 폴리도가 뭐냐? 여기 부각. 그래서 뭐 3분의 2 위치는 하는데 2분의 1, 3분의 1 이게 싸웠더니 이렇습니다. 이 실전 특정들은 어려울 거든 그냥 참고합니다. 기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커스프링
저장력이 세고 커닐러 가이던스가 플랫한 분이죠. 근데 이런 분은 커닐러 가이던스가 스티브한 분이에요. 그죠? 요런 허스피 인클리네이션에 각이 세다. 이런 커닐러 가이던스가 스티브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장력이 커닐러 가이던스는 스티브한지 몰라도 주변 저장력이 세고 습관이 뭐 아주 딱딱한 거 좋아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때 이 측방으로 가해지는 힘이 위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교두각이 굉장히 스팀하면 가까이 치아가 크랙이 잘 오죠. 잘못 씹으면 툭 날아가거나 쫙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저장력이 세면서 교두각이 세고 또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서 이게 스트레스를 같이 분산하면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앞에 이 사람 다 스틱 했단 말이에요. 근데 5번 하나 뭐 크라운을 했어. 6번도 임플란트를 했어. 근데 7번은 자연치유였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 사람은 7번이 크랙이 올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컴펜세이팅 커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오클루전 프렛이 이렇게 하나로 딱 플랫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여기 진정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바두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쪽 저장할 때 여기 반대쪽 그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또 반대쪽 할 때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상에 이렇게 운동 경로가 커브가 되지 않으면 조화롭게 안 되죠. 얘는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플랫하다 하면 안 닿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어디만 집중되죠? 이해되시죠? 안 돼요? 자,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이 경로가 있다고. 근데 얘가 플랫하다. 근데 얘는 이렇게 아크를 그리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 아크하고 맞춰서 이 컴펜세이팅 커브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전후방 커브를 커브 오브 스피드, 그 다음에 좌우 이거를 커브 오브 윌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클루전 프렛은 전체적인 기울기라고 보면 얘는 그 안에서도 망곡